소잉핏의 일러스트레이터 패턴 메이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소잉핏입니다. 제가 기본 원형 패턴 파일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어요? 기본 원형 일러 파일을 강좌하면서 종종 열어서 만져보려고 보내드렸거든요. 신청 안 하신 분은 기본 원형 패턴 파일 요기요라는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여기에 게시판에 보면 정보가 있고 이 메일로 신청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열어서 다른 확장자로 저장도 해보고 만져보고 사이즈도 한번 보고요. 2강 후반부에는 3강 네크 티셔츠 제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제가 드린 파일을 볼까요? 파일에 열기 해도 되고, 지금 일러 창을 열었을 때 바로 처음 보이는 창이 저랑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열기, 새로 만들기는 세 종이인 거고, 열기 누르시면 경로 창이 뜨죠. 이때 제가 보내드린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5를 신청하시면 제가 5와 66을 보내드렸어요. 레이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77을 신청하셨으면 6677 이렇게 두 개의 사이즈로 패턴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최신 버전을 쓰고 있어서 혹시 안 열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PDF 파일도 하나 더 같이 보냈어요. 낮은 사양의 PDF 파일도 같이 첨부했으니까 AI가 안 열리는 경우 PDF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원형 5566 PDF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자,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손바닥 툴 써보셨죠? 손바닥 툴을 누르시고, 자, 손바닥이 보이는 이 상태에서 종이에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르면 주먹이 쥐어지면서 이렇게 대지를 드래그하면 대지가 움직이죠. 그렇고 놓으면 손바닥이 되고. 그런데 또 하나 있었죠.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이 대지가 전체 화면에 보이려면 자동으로 하기 컨트롤 숫자 0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숫자 0을 누르면 대지가 화면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연습하신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을 보기 전에 한번 툴박스를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일러 배우실 때, 제가 배울 때 제일 황당했던 거는, 황당했던 것, 도구박스가 없어졌을 때예요. 도구박스가 없어졌어요. 어디 간 거야? 뭔가를 뭘 잘못 눌러서 없어졌는데 당황스럽죠. 이거 어디 있지? 막 찾으실 거예요, 아마. 그때는 윈도우에 도구 모음에 가시면 고급과 기본이 있어요. 고급은 고급스럽게 많이 보여주고 기본은 기본만 보여줄 거예요. 기본 누를까요? 자, 요만큼 보이네요. 그리고 윈도우에 가서 도구 모음에 가서 고급을 누르시면 아주 고급스럽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창 아래쪽을 누르고 꼭 왼쪽 마우스로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하면 위치는 아무데나 가서 붙게 됩니다. 아무데나 놔도 돼요. 그리고 이동했다가 보통은 왼쪽에 붙잖아요. 그죠? 왼쪽을 가지고 가면 파랗게 되면서 여기다 붙일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붙일까? 붙여요. 하고 파랗게 됐을 때 왼쪽 마우스를 떼요. 드래그하고 있었잖아요. 떼면은 파랗게 됐을 때 해야 돼요. 떼면은 따닥 붙으면서 제목창은 옆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누르면 일렬로 됐다가 또 화살표를 누르면 두 줄로 보이게 됩니다. 한번 만져보시고 없애도 보시고 연습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패턴을 보면서 이 위에 있는 선택 도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얀 색깔로 된 화살표 직접 선택 도구를 써볼 거예요. 그리고 펜 툴도 사용해 볼 거고, 옆에 있는 국률 툴 사용할 거고, 밑에 선분 도구와 T, 문자까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패턴을 한번 볼게요. 윈도우에서 불러진 창에서 윈도우 상단 누르셔서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레이어 정보가 뜨고 제가 보내드린 패턴이 두 개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저는 55와 66을 열었으니까 55방과 66방으로 정해져 있죠. 55만 보고 싶을 때는 66의 눈을 감겨요. 그랬더니 55만 보이고 다시 눈을 켤까요? 켜니까 큰 사이즈가 생겼죠. 다시 아래에 작은 사이즈인 55 눈을 감길게요. 그러면 작은 사이즈가 사라졌죠. 다시 보이게 하려면 다시 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파랗게 된 부분에서 작업을 한다는 뜻이고, 밑그림이라고 그러죠. 66을 보면서 55에서 작업할 때 보통은 66에 자물쇠를 채워서 밑그림처럼 깔아놓고 55에서 작업을 하면 66의 라인들은 변형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레이어이고요. 지금 우리는 55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사이즈만 보이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사이즈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55 사이즈만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 두 개가 있어요. 이 까만색의 머리, 얘는 전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만 눌러도 전체가 선택돼요. 얘를 누르고 나서 어깨에 한번 눌러볼게요. 어깨를 누르니까 어깨 선을 눌러야 됩니다. 누르니까 전부가 선택됐어요. 선택된 걸 해제할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허당에 띡 누르면 선택이 해제되면서 실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얀 선택, 이 화살표 직접 선택 누르면 얘가 까맣게 선택되면서 여기에 화면에 떠다니는 이 삼각형도 하얀 머리로 나타났죠. 얘로 어깨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니까 어깨선만 선택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래그로 하면 많은 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드래그. 박스를 만들어서 이 패턴을 집어넣을 거예요. 뒷판만. 자, 허공에 아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허공에 왼쪽 마우스 꾹 눌러서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아래로 그리면 사각형이 형성되고, 사각형 안에 내가 원하는 뒷판이 다 들어갔을 경우 왼쪽 마우스를 손가락을 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점들이 선택되면서 뒷판이 선택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선택 해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우스 왼쪽을 아무데나 눌러요. 꾹 누르면 선택이 해제되면서 아까 선택됐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판입니다. 다트가 있는 앞판을 선택해 볼게요. 왼쪽 위쪽에 아무데나 꾹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서 사각 박스가 대각선으로 생기면서 사각형 안에 원하는 패턴이 다 들어갔을 경우 왼쪽 마우스를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자, 선택이 되었죠? 얘를 이동시켜 볼까요? 이동시킬 때는 이게 면이 아니고 선이기 때문에 이 선 아무데나 한 군데를 눌러야 얘가 이동돼요. 허공 말고 선 아무데나, 그죠? 선 아무데나. 자, 저는 상동선, 가슴둘레선을 선택해서 꾹 누르면서 드래그 했더니 움직였어요. 여기 갖다 놨어요. 그리고 왼쪽 마우스로 아무데나 허공에 누르면 자, 파랗게 된 애들이 사라지면서 실선이 되죠. 다시 제자리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Z 하면 실행 취소하면서 제자리로 오게 되죠. 그리고 파랗게 얘들이 선택되었는데 선택 해제는 왼쪽 마우스 허공의 끝
그죠? 지금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이렇게 마우스 소리가 나죠. 마우스 소리 없애는 걸 깜빡하고. 잠시만요. 이제 마우스 소리 안 날 거예요. 마우스 소리 좀 거슬리셨죠? 제가 선택툴, 직접 선택툴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패턴들이 다 그룹화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시 66을 보이게 할게요. 66만 보이게 했을 때 이 전체 선택툴, 이 까만 머리의 선택툴을 가지고 어깨를 한번 눌러 볼게요. 아까 5호에서는 전체가 선택되었는데 지금 66에서는 어깨만 선택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5호에서는 이 전체의 패턴이 그룹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 66에서는 그룹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체로 패턴을 지금 선택 툴이 눌러진 상태에서 전체를 드래그 네모칸을 크게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66이니까 빨간색으로 선택되었죠. 이때 오브젝트를 가요. 오브젝트를 가면 상단에 오브젝트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누르면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룹 눌렀어요. 그리고 이 지금 선택된 이 얘들을 풀기 위해서는 왼쪽 마우스 허당에 아무데나 꾹 누르면 선택이 해제되었죠. 이번에 이 66에 아까는 이 전체 선택툴을 어깨 눌러도 어깨만 선택되었잖아요. 예, 어깨만 눌러볼게요. 자, 그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전부 다 선택되었어요. 그래서 전부를 움직이지 않고 요거 하나만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선택했는데 전부가 선택될 때는 나는 이거 하나만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직접 선택툴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작업하시다가 전체가 아니라 이게 전체에 눌러진 상태가 아니라 얘들을 풀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다시 드래그해서 전부가 그룹되어진 애들이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그룹 풀기를 하면 그룹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아까는 어깨 눌렀을 때 까만 애 누르고 어깨 선택했을 때 전부가 선택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룹을 풀었기 때문에 어깨만 선택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 하얀 애 직접 선택툴로 전부도 선택하고 부분도 선택하기 때문에 하시면서 저랑 같이 하시면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5호가 보이는 상태로 다시 돌려서 66은 자물쇠를 켜고 5호에서 얘를 이동하는 걸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직접 선택 툴로 해서 이걸 많이 쓰죠. 하얀 머리 화살표로 해서 애매하게 살짝만 앞판이 무다트 앞판이 걸리게 해서 박스를 만들었어요. 설정을 해서 딱 왼쪽 마우스 놔버리면 이렇게 까맣게 진하게 색칠되어진 점이 보이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얗게 선택된 점이 보여요. 얘들은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아까 네모 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얘들은 못이 박힌 상태로 안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이동 한번 해볼게요. 이동할 때는 허공 안 된다 그랬죠. 선을 어디라도 선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로 드래그를 해야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여서 아무 데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왼쪽 마우스 허공에 누르면 선택 해제되고 컨트롤 Z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왼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해제하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볼 건 봤고요. 이 아몰 사이즈, 소매산 사이즈 제가 예고 때 보여드렸죠. 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돋보기 도구 저는 맥북이라서 여기에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돋보기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에 드래그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꾹 누르시고 반대로 위쪽으로, 왼쪽 위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 옛날 버전은 영역으로 잡아서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돋보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줄여도 보시고 확대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호를 화면에 크게 갖다 놔 보세요. 저처럼. 그리고 항상 다른 뭔가가 다른 툴이 선택되었을 때 선택 툴을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 툴이 움직일 수 있게, 화살표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다음을 실행하면 됩니다. 물론 바로 그대로 올라가도 선택은 됩니다만 습관이 그렇게 되어지면 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거든요. 윈도우에 가서 쭉 내려오시면 레이어 근처에 문서 정보 있습니다. 문서 정보 창이 뜨면 얘도 뭐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되고 끼워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래요. 자, 끼워 놓으려면 또 아까처럼 파란색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나올 때는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 하면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넣을게요. 넣을 때는 항상 파랗게. 자, 그리고 문서 정보에서 옆에 상세 선택을 하면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문서가 선택되어 있으면 문서라고 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브젝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세 선택 툴에서 오브젝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앞 암호를 눌러봅니다. 항상 하얀색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앞 암호를 눌러요. 앞 암호를 누르니까 210ml 길이가 나오죠. 그리고 12개의 점이 있대요.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그 옆에 있는 A로 갈 때는 그 옆에 요거 D 암호를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가까우니까 손바닥 툴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보이죠. 단축 키들을 쓰거나 하는데 저는 이 화면에서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손바닥으로 사용했으니까 계속 손바닥이 떠 있잖아요. 항상 직접 선택 툴을 눌러서 허공에 눌러주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뒤 암호를 눌러볼게요. 뒤 암호를 누르니 자, 오브젝트 22.29 그러니까 22.3 정도의 센치겠죠. 제가 밀리미리로 갖다 놨죠. 아, 그렇구나. 이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어깨선을 누르면 이 어깨의 길이는 123mm. 그럼 앞 어깨 눌러볼까요? 122.8 0.02가 앞이 더 짧으네요. 딱 맞췄어야죠. 틀렸네요. 0.02mm나 틀리다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패턴을 열어서 문서 정보 오브젝트로 길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체 화면에 다 보이게 하려면 컨트롤 숫자 0 그래서 전체 화면에 패턴이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고 갈게요. 문자 T 문자 도구를 눌렀습니까? 누르니까 자 누르고 자 아무데나 하지 맙시다.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한번 적어볼까요? 자 뒷판에 뒤라고 적어볼게요. 뒤쪽에 가서 이 박스가 글씨가 써질 박스겠죠? 허공에 뒷판 쪽에 왼쪽 마우스로 눌러요. 쭉 눌렀더니 개미처럼 너무 작게 나왔죠? 이때 어딘가 보시면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폰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뭐 미리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12 폰트로 얘가 기본이 정해져 있었나 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까맣게 적혀진 상태에서 제일 큰 12 폰트 눌러요. 자, 눌렀더니 얘가 커졌죠. 보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국자에서 처음에 시작점에서 뒤가 되게 그냥 이 상태에서 뒤만 쳐요. 뒤. 제가 뒤를 쳤어요. 뒤. 그리고 더 뒤중심 쓰셔도 되고 어쨌든 뒤만 썼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앞을 쓸 거예요. 앞쪽에 가서 다시 왼쪽 마우스로 꾹 눌러서 그랬더니 똑같이 아까 같이 떴죠. 이번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앞 써요. 앞. 그죠? 그리고 선택 툴로 허공에 눌렀어요. 그랬더니 앞 표시되었죠. 자, 이제 앞 중심을 세로로 한번 적어 볼까요? 다시 문자에 가서 여기 밑에 보면 삼각형이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메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T를 누르면 보이시죠? 자, T에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문자가 뜨고 아니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도 애들이 떠요. 이렇게 문자 안에서도 여러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로 문자를 눌러볼게요. 세로 문자 도구 꾹 누르면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로 가고 얘가 박스가 또 따라다니죠. 이번에는 세로로 할 거니까 위쪽에서 네크 쪽에서 꾹 눌러서 자, 그랬더니 아래로 쭉 갔어요. 이 상태에서 앞, 중, 심 그렇죠. 쓴 다음 화살표, 하얀 화살표를 눌러주죠.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되면서 지금 얘 누르고 지금 파랗게 줄이 서 있다는 것은 선택이 되어졌고 선택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꾹 누르고 이렇게 이동해도 돼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끝났으면 왼쪽 마우스 허당에 띡 누르면 선택이 되죠. 이렇게 문자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문자도 써봤는데 이번에는 얘를 프린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PDF 파일이니까 프린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종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얀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하나씩 잡아다가 갖다 놓고 또 선택되고 나서 다른 거 선택하면 자동으로 얘들은 사라져요. 선택된 건. 그래서 이렇게 선 근처에 선을 잡아서 이동시킨 다음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얘들을 종이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요. 원래는 제가 A4 용지로만 작업했지만 지금 일러 강좌하면서는 큰 종이에다가 패턴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를 한다면 자동으로 A3던 A4에 설정이 될 거예요. 대신 이 빈 공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아껴야죠. 그러면 돼지 여기 옆에 A4 종이처럼 보이는 돼지 2를 눌러주면 돼지 1이다 라고 나오고 이렇게 돼지가 선택된 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돼지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윈도우에 가시면 여기 또 돼지가 있어요. 돼지를 눌러주면 돼지 툴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돼지가 일본 돼지고 옆에 또 상세창, 돼지에 대한 상세창을 누르면 아래쪽에 보면 돼지 옵션이 나와요. 돼지 옵션을 누르면 꼭 돼지가 선택된 상태여야 이게 활성화되거든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여야 되고 여기에 보면 사전 설정
사전 설정에 사용자 정의가 적혀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 종이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렇게 아트웍 테두리에 맞춤, 아트웍 테두리에 맞춤하고 확인 누르면 이 아트웍에 맞게 사이즈가 선택됩니다. 지금 얘가 이게 여기가 왜 이렇게 크지? 이렇게 당황하실 텐데 그거는 레이어 때문이에요. 레이어. 지금 레이어를 누르면 우리가 사이즈가 2개 있었잖아요. 그죠? 봐요. 66 사이즈를 켜면 이렇게 66 사이즈를 옮긴 게 아니라 지금 아트웍,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66도 있기 때문에 대지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가 66 레이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삭제를 해요. 삭제. 네. 어차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좀 전에 했던 대지, 윈도우에 대지 가져도 되고 옆에 대지 떠 있으니까 상세 옵션에서 대지 옵션 누른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가 아니라 위쪽에 가면 아트웍의 테두리 맞추기 하고 확인하면 다시 이제 딱 맞춰줬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만졌더니 대지가 또 하나가 떠버렸어요. 대지가 선택된 상태로 뭔가 작업을 하면 대지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컨트롤 Z 해서 없애도 되고 아니면 대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하얀 화살표를 누르면 선택된 게 없어지고 얘를 이제 인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쇄할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종이가 크잖아요. 저는 A4 용지만 했다면 얘는 그 종이가 크기 때문에 이 크기 조절에 100%를 반드시 맞추고 해야 종이를 A3든 A4든 프린트 하실 때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거든요. 제가 프린트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상세하게는 못 보여드리지만 한번 인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얘들이 5566으로 왔던 파일인데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확장자도 바꿔서 AI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원형 얘는 아까 665였으니까 이번엔 얘는 55죠. 55 하나만 있고 PDF 아니고 기본 원형 55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포맷 보면 확장자, 여러분도 다른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장자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누르시면 AI로 할 건지 PDF로 할 건지가 떠요. AI로 하면 일러나 포토샵에서만 열리게 될 것이고 PDF는 다른 비오들 많이 깔려 있으니까 다른 컴에서도 일러가 없는 컴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눌러주면 얘가 일러 파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고 PDF로 갈 때 다시 포맷 확장자를 PDF로 눌러주고 저장을 누르면 선택하라고 나오는 이 창에서 이런 PDF 그 버전도 보이고요. 선택할 수 있는 버전도 보이고 여기에 일러 편집 기능 보존을 선택하고 누르셔야 얘네들이 나중에 일러에서 불렀을 때 선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장하면 AI도 저장되고 PDF도 저장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장법은 뭐가 있냐면 내보내기에서의 저장은 여기 내보내기, 파일에 내보내기 여기에서는 JPG 그림으로 내보낼 때
이때 사용하게 됐는데, PNG, 형식은 PNG도 있고 BMP도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JPG죠. JPG. JPG를 누르고 내보내기 누르면 자, 이 창이 뜨는데, 이 창은 CMYK 할까 아니면 RGB 할까라고 뜨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웹에서 사용할지 아니면 인쇄에 사용할지 그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사용할 건 아니라서 그냥 저장하면 되는데, 보통은 웹에서 사용할 때는 RGB 누르고 확인 하시면 나중에 이 파일을 웹으로 컴으로 올렸을 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러로 함께 그려볼 45도 삼각 네크 티셔츠입니다. 이 강이 너무 길어서 1편, 2편으로 나눴어요. 2편에서 삼각 네크 제도예요.